그 지금 주 69시간 노동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지금 정부 정책 그리고 뭐 요즘에 또 뭐 외교 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너무 예. 아마추어적이고 또 이 69시간 이 노동 자체만 놓고만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 오죽했으면 뭐 최근에 그 제가 장하준 교수라고 그 네. 유명한 경제학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분도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적으로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노동 시간을 늘려서 어떤 생산성이나 경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올려겠다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좀 더 그 줄어진 노동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더 생산성을 더 높이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혁신을 이뤄서 음. 나름대로 어떤 그 GDP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그 최장 노동국가 중에 맞습니다. 네.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늘리고 뭐 말은 또 그럴듯하게 뭐 일할 때 몰아서 하고 뭐 쉴 때 쉰다고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있는데. 맞습니다. 그 듣고 싶은만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69시간을 할 때도 음. 제가 우리 이정식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 네. 20대가 음. 원한다, MZ 세대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20대 휴가 사용 횟수 혹시 보셨냐라고 어. 물어보니까 뭐 19살짜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100% 쓴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100% 휴가 다 쓰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봤거든요. 네. 눈치 보고 뭐 회사 상황에 안 맞아서 못 쓰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지. 그렇죠. 장관이 보는 자료에는 100% 휴가를 다 쓴다 이런 자료만 보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언론 보니까 20대 휴가 쓰는 사람 55%밖에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만 취사 선택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듣고 자료를 발표하다 보니까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또 지금 뭐 여론 수렴한다 어쩐다 막 그러잖아요. 뒤늦게 다 네. 발표한 다음에 그것도 뭐 특정 어떤 전 그 세대 갈라치기 하는 것도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마 MZ 세대든 뭐 지금 뭐 주력으로 지금 뭐 일하는 어떤 그 어떤 그 직장 내지는 뭐 군에서 특히 뭐 젊은 세대의 중요성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뭐 MZ 세대의 의존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MZ 세대만 그 직장을 운영하나 사람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헛소리죠. 어. 그러니까 MZ 세대만을 위해서 하겠다라고만 본인들이 이제 젊은 세대를 등에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구성이 됐으면 이제는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좋아하잖아, 젊은 사람이 뭐 원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애초에 접근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네.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 내지는 청년 쪽의 어떤 정책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이 노동시간제 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노동 시간이 바뀌는 게 네. 단순한 그 뭐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노동 차원의 문제, 경제, 사회 그 어떤 틀을 바꾸는 큰 작업인데 네. 이게 단순한 어떤 물론 뭐 MZ 세대든 젊은 세대 되게 중요하고 같이 하지만 이 전반적인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 정책을 하나 가지고 특정 세대와 뭐 여론을 수렴했네 안 했네 그걸 가지고 맞추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하고. 요새 그 MZ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네. 뭐 희생, 음. 헌신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자기가 일한 만큼 딱 돈 벌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식적인 사회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막 싸우듯이 이렇게 전쟁하듯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나서 노동 시간을 확 늘려가지고 이때 일하고 나중에 확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환노에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슈나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이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마 뭐 이제 법안이 됐든 뭐든 이제 활동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어떤 노동 시장 뭐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말들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노동 시장 여러 가지 뭐 노동 시간 포함해 가지고 물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 환경, 뭐 유연화 이런 여러 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원님?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을 좀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네. 눈치 보지 않을 사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음, 근데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지금 정부가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하면은 우리도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기계화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네. AI화도 이루어지면서 미래 시장에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손을 이용해서만 하는 노동은 거의 없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생산을 하기 위한 그 노동 시간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서 유연화를 조금 담보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뭐 확 끌어서 쓴다, 뭐 69시간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일단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라서 사실 지금도 그 노조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노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회계 투명성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악의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Z라든지 그 뭐 다양한 노동자들이 네. 이 노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모습부터 막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얘기했던 뭐 MZ 세대 청년 노동자들도 본인의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줘야 된다. 저는 네.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개혁 뭐 드라이브 막지 않습니까? 뭐 좋습니다만 뭐 특히 노동 개혁 지금 한노위에 계시니까 노동 개혁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주노총 뭐 거대 양대 노총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딱지 불법 내지는 뭐 불투명 뭐 불공정 뭐 이런 쪽으로만 일단 딱지를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대통령에는 후보 시절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뭐 그 이념화 막 그런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씌우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어떤 뭐 회계 투명성까지 나오고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노동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의 입에서 노동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는 불법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폭력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노동개혁 과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타협을 해서 네, 아름다운 이 뭐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딱 가지고 나와놓고 네. 이제는 불법 탄압 이야기하면서 네. 노동자들이 단체를 결성한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지금 69시간제 때문에 다른 노동 시장이나 노동 탄압 그 의제들이 안 보이는 거지 환노위에 지금 직면해 있는 노동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열거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당장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네. 대통령이 이 노동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지금 뻔히 그런 단어들만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네. 하여튼 저 그 뭐 이 노동 개혁 특히 기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특징이 뭐 어디에 뭐 치우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항상 그 민주주의 기본 핵심 대화와 타협 네. 특히 노동 개혁 같이 이런 양쪽의 어떤 그 진영이 딱 첨예하게 맞서 있는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과거에 유럽의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노동 환경 그 과거에 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지금 우리 북유럽 국가의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쪽도 노동조합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 네. 대신 그런 탄압과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나 국가의 장기적 안목을 봤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정치권과 같이 이끌어내서 지금의 그런 북유럽 복지국가가 됐듯이 네.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아닌 일단 노조는 무조건 제거 내지는 아까 네. 말씀 불법 폭력의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일단 악마화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식 지식 기반의 어떤 지지층을 어떤 확보한다 같은 그런 식의 인식 자체는 되게 후진적이지 않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인식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원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계속 뭐 탄압 불법 이런 얘기하면서 노조를 일단 지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노동조합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연대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 안 좋은 이야기로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속아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불법 탄압 이야기하면서도 뭐 MZ 세대들은 회장 나와라 부회장 나와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노조나 이런 거는 상관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던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말 단순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이 속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